서울의 작은 골목, 비가 쏟아지던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민우에게 그 소리는 전혀 경쾌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지친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작은 자전거 수리점의 문을 닫고 있었다. 오늘도 별 수입이 없네. 민우는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 속에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렸다.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한 지 5년. 하지만 최근 들어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근처에 대형 자전거 체인점이 생기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집에는 8살 된 딸, 소연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민우는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자전거 수리점은 그가 가진 유일한 기술이자 소연이를 위한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아빠 민우가 작은 반지하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연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다. 소연이의 까만 눈동자는 항상 반짝였다. 비록 엄마 없이 자라고 있지만 소연이는 늘 밝고 씩씩했다. 어쩌면 그것이 민우가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는지도 몰랐다. 소연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민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축축한 외투를 벗으며 방 안을 둘러보던 그는 낡은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아빠, 선생님이 소풍비 내래. 다음 주에 남산에 간대. 소연이의 말에 민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그는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했다. 5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버거운 액수였다. 알았어. 아빠가 준비해 줄게. 민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그래도 소연이의 밝은 미소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출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소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수리점으로 향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손님을 받아야 했다. 그는 수리점 앞에 오늘의 할인 이벤트, 자전거 점검, 30% 할인이라는 팻말을 내걸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지만 오전 내내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한두 명의 손님이 찾아왔지만 대부분 간단한 공기 주입이나 체인 점검 정도였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는 오늘의 매출을 계산했다. 겨우 3만 원. 소연이의 소풍비는커녕 오늘 저녁거리를 사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마지막으로 수리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골목길에 검은색 BMW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차 옆에는 한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작은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비는 이미 그녀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가게는 자전거 수리점이지 자동차 정비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공영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무슨 일이세요? 민우가 가게 밖으로 나가며 물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난 것 같아요. 휴대폰 배터리도 다 됐고 이 근처에 정비소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성은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우는 차를 살펴보았다. 오른쪽 앞바퀴가 완전히 펑크나 있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자동차 정비는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타이어 교체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스페어 타이어 있으세요? 트렁크에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 맞으면서 기다리지 말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리점 안으로 들어갔다. 민우는 자신의 도구 상자를 가지고 차로 향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트렁크를 열고 스페어 타이어를 꺼낸 뒤 재빠르게 작업을 시작했다. 가게 안에서 여성은 창문을 통해
비 맞으며 일하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길은 정확하고 빨랐다. 자동차 정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수년간 이 일을 해온 것처럼 능숙하게 타이어를 교체했다. 약 30분 후 민우는 작업을 마쳤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다 됐습니다. 임시 방편이니 가능한 빨리 정비소에서 정식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여성이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큰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그냥 가다 본 일인데 뭘 받을 수는 없죠. 여성은 민우의 고집 앞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윤서진이에요. 혹시 명함이라도 명함 같은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이 동네에서 자전거 수리하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서진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가게를 나섰다. 그녀가 떠난 후 민우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가게 문을 닫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빗속에서 타이어를 교체한 일을 별것 아닌 듯 생각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민우는 소연이에게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고 함께 숙제를 도와주며 평소와 같은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소연이가 잠든 후 그는 테이블 앞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계부를 펼쳤다. 이번 달 월세는 이미 밀린 상태였고 소연이의 소풍비도 마련해야 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안았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소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수리점으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그는 문 앞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어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보답입니다. 윤서진. 민우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5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도 벌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은 이 돈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했다. 그는 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을 뿐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민우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 돈으로 소연이의 소풍비를 내고 밀린 월세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민우의 가게 앞에 다시 검은색 BMW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서진이었다. 이번에도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훨씬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씨. 서진이 인사를 건넸다. 민우는 가게 밖으로 나와 그녀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윤서진 씨. 타이어는 괜찮으세요? 네, 덕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놓고 간 봉투 보셨나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과한 금액이에요. 서진은 살짝 웃었다. 과하다니요. 오히려 부족할 정도예요. 저는 그날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만약 민우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미팅을 놓쳤을 거고 회사의 큰 계약을 잃을 뻔했어요. 그래도 민우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서진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사실 제가 오늘 다시 온 이유는 다른 제안이 있어서예요.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SJ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의 연구개발 책임자예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능력 있는 정비 기술자를 찾고 있어요. 민우 씨의 손재주를 보니 정확히 우리가 찾던 사람 같아요. 민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자동차 정비사가 아니에요. 그냥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할 뿐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술은 기술이에요. 중요한 건 손재주와 문제 해결 능력이죠. 나머지는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교육도 제공합니다. 민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자전거 수리점에서 벗어나 대기업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그에게는 공식적인 자격증도 학력도 없었다.
고맙지만 저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진은 그의 망설임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진은 명함을 건네고 떠났다. 민우는 손에 든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SJ 모터스 연구개발 책임자 윤서진.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우는 소연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딸과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 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소연이가 잠든 후 그는 오랫동안 서진의 제안에 대해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갑자기 물었다. 아빠, 왜 안 가? 민우는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뭐가 그 큰 회사 말이야. 어제 아빠가 전화할 때 들었어.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친구에게 서진의 제안에 대해 상담하는 전화를 소연이가 들었던 모양이었다. 아빠는 자전거 수리하는 게 좋아. 큰 회사는 아빠한테 맞지 않을 것 같아. 소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아빠, 그 회사 가면 더 많은 돈 벌 수 있잖아. 그럼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아빠도 밤늦게까지 일 안 해도 되잖아. 민우는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어린 소연이도 그들의 어려운 생활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소연아, 아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날 오후 민우는 용기를 내어 윤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학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기술적인 경험도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서진은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우리는 민우 씨의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민우는 SJ 모터스의 연구개발팀에 기술 보조로 입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복잡한 자동차 부품들, 첨단 기술, 회사의 엄격한 규칙들. 더욱이 그의 동료들 중 일부는 그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공식적인 교육도 자격증도 없는 그를 특별 케이스라며 은근히 무시했다. 하지만 민우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 자동차 매뉴얼을 공부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선배들의 작업을 관찰했다. 그의 손재주와 문제 해결 능력은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민우 씨, 이 부품 좀 봐줄래요? 어느 날 한 선배 엔지니어가 그를 불렀다. 이게 계속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민우는 부품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몇 분 후, 그는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찾기 어려운 위치였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압력이 불균형해지는 것 같아요. 선배 엔지니어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걸 발견했어요? 민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자전거를 오래 수리하다 보니 작은 문제도 눈에 잘 들어와요. 이 일을 계기로 민우의 평판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진이 민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민우 씨,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볼 생각 있어요. 우리가 개발 중인 전기차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우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서진의 믿음에 용기를 얻어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민우는 냉각 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수리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취했다. 2주 후, 그는 기존 시스템을 약간 수정한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냉각 효율이 30%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서진과 연구팀은 민우의 제안을 검토한 뒤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민우의 방식은 예상보다 더 효과적이었고 제조 비용도 꽤 줄일 수 있었다.
이 성공을 계기로 민우는 회사 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보조가 아니라 창의적인 문제 해결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서진은 민우를 부르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민우 씨, 우리가 개발한 전기차 모델이 국제자동차 박람회에서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민우 씨가 설계한 냉각 시스템이 있어요. 민우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경영진에서 민우 씨를 정식 연구개발팀의 일원으로 승진시키기로 했어요. 물론 급여도 대폭 인상됩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년 전, 그는 저 작은 자전거 수리점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대기업의 연구개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이건 모두 민우 씨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그는 소연이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한 민우는 학교에서 돌아온 소연이를 꼭 안아주었다. 소연아, 아빠한테 좋은 소식 있어. 소연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아빠가 승진했어. 이제 우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소연이 학원도 보낼 수 있어. 소연이는 기쁨에 벌떡 일어나 아빠의 목을 껴안았다. 야호 아빠 최고. 그날 저녁 민우와 소연이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우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며 1년 전 그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생각했다. 일주일 후 민우와 소연이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은 이전에 살던 반지하 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밝았다. 소연이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어 너무나 기뻐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윤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민우 씨, 새집 축하해요.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서진 씨,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회사 인사 기록에 새 주소가 있잖아요. 서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민우는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소연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서진을 보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안녕, 소연아. 난 윤서진이라고 해. 아빠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 서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소연이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새집 어때 마음에 들어 서진이 물었다. 소연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방도 있고 창문도 크고 너무 좋아요. 민우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1년 전 비 오는 날 우연히 서진을 도와준 것이 이렇게 삶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차를 들고 나왔을 때 소연이는 이미 서진에게 새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우 씨,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또 있어요. 서진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음 주에 우리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개발한 새 전기차 모델도 공개될 예정인데 민우 씨가 그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하셨잖아요. 무대에 올라와서 간단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걱정 마세요. 그냥 민우 씨가 개발하신 냉각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정도면 돼요. 사람들이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으면 해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서진 씨,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작은 수리점에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운이 아니에요. 민우 씨의 재능과 노력 덕분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내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날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갖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듣던 소연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빠, 해봐요. 아빠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민우는 딸의 응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한번 해볼게.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준비 자료는 내일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서진이 떠난 후 민우는 발코니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가난한 자전거 수리공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대기업의 연구원이 되어 자신의 기술을 세상에 소개하게 되었다.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다음 날 민우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시작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이 개발한 냉각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신감이 생겼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주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민우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연구팀의 다른 구성원인 정현우가 그를 찾아왔다. 민우 씨, 내가 개발한 시스템 코드를 무단으로 수정했다면서요. 현우의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다. 민우는 당황했다. 아니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내가 작성한 코드가 오늘 아침에 변경돼 있었어요. 로그를 확인해 보니 민우 씨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있더군요. 민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제 저녁 일찍 퇴근했고 그 후에는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았다. 현우 씨, 저는 어제 6시에 퇴근했고 그 이후엔 시스템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분명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우는 차갑게 쳐다보았다. 민우 씨 같은 비전공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주목받는 게 솔직히 거슬렸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런데 남의 성과를 가로채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이 말을 남기고 현우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즉시 IT 부서에 연락해 로그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몇 시간 후 IT 부서에서 연락이 왔다. 김민우 씨. 확인해 보니 어제 저녁 8시 30분경에 민우 씨 계정으로 원격 접속이 있었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해 보니 회사 내부 네트워크였어요. 민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누군가 그의 계정을 이용해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 것일까? 그는 이 사실을 서진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서진이 급히 그를 불렀다. 민우 씨, 현우 씨의 코드 수정 건에 대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우는 자신이 아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서진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알겠어요. 내가 직접 조사해 볼게요. 민우 씨는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로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날 오후 민우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때 서진이 급히 들어왔다. 민우 씨, 좋은 소식이에요. IT 부서에서 추가 조사를 했어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어제 저녁 민우 씨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은 현우 씨의 조수인 박지민이었어요. 그가 인정했어요. 현우 씨의 지시로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 했다고요.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요? 하지만 왜? 서진이 설명을 이어갔다. 현우 씨는 팀에서 항상 스타였어요. 그런데 민우 씨가 들어오면서 주목을 받자 질투했던 거죠. 민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처벌하지는 말아주세요. 아마 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서진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민우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니. 이 사건 이후 민우에 대한 회사의 평판은 더욱 좋아졌다.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에 대한 존경심도 커졌다. 창립 기념일 행사 당일 민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수백 명의 직원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개발한 냉각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차분해졌다. 저는 자전거를 수리하면서 배운 원리를 자동차에 적용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회사의 CEO가 직접 무대에 올라와 민우의 손을 잡았다. 김민우 씨 덕분에 우리 회사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어요. 행사가 끝난 후 소연이가 달려와 아빠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 최고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민우는 딸을 들어 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이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날의 우연한 만남 덕분이었다. 그날 저녁 민우와 소연이 그리고 서진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우 씨, 사실 제가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민우는 궁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날 당신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 아버지는 20년 전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셨어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는 분이셨죠. 하지만 사회는 그런 재능보다 학위와 자격증을 더 중요시했어요. 민우는 서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큰 회사에 취직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셨어요. 결국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며 평생을 보내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진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기회를 주라고.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저는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비 오는 날, 당신이 제 차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당신이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민우는 말을 잃었다. 그동안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만남이 사실은 운명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 일부러 제 가게 앞에서 차를 멈추신 거였어요. 서진은 살짝 웃었다. 네, 사실 타이어는 펑크난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공기를 뺐어요. 당신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민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당신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게 증명되었잖아요.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 지었다. 화낼 이유가 없죠. 서진 씨 덕분에 저와 소연이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우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그는 비 오는 날 한 여성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니, 사실은 한 여성의 믿음과 기회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민우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이제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 2년 후 SJ 모터스는 민우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로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민우는 이제 연구개발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자신만의 팀을 이끌게 되었다. 소연이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며 밝게 자랐다. 그녀는 종종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아빠는 자전거 수리공에서 자동차 개발자가 되었어.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민우와 서진의 관계도 깊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어느 주말, 민우는 소연이와 함께 예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자전거 수리점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다. 민우는 그곳을 한참 바라보았다. 소연이가 물었다. 아빠, 여기가 예전에 아빠가 일하던 곳이야. 응, 아빠가 너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곳이야. 소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
난 그때도 지금도 아빠가 자랑스러워. 민우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소연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고마워, 소연아. 아빠도 네가 자랑스러워. 그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수리점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나왔다. 그는 자전거 타이어를 손보고 있었다. 혹시 김민우 씨 아니세요? 젊은 남자가 물었다. 민우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만. 저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SJ 모터스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믿기지 않네요. 여기서 뵐 줄이야. 민우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전설이라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이죠. 젊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배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들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저도 정식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기계 다루는 걸 좋아해요. 언젠가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민우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뭉클하게 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한번 지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젊은 남자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가 지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민우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웃었다. 그리고 소연이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동안 민우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한 번의 작은 선행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고 이제 그는 다른 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다. 집에 돌아온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만난 젊은 남자처럼 세상에는 기회를 기다리는 수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한 번의 기회, 한 사람의 믿음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민우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 씨,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 너머로 미소가 느껴졌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재능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인턴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게요. 서진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멋진 생각이에요. 민우 씨. 사실 그게 제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 그렇게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력이나 자격증보다는 재능과 열정을 중시했다.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했고 SJ 모터스의 내부 문화도 크게 변화했다. 5년 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인재들은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다. 민우는 이제 연구개발 이사가 되었고 서진은 CEO로 승진했다. 그들의 노력과 비전이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소연이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빠의 발자취를 따라 기계공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민우는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느 날 서진이 민우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민우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오늘이요? 아, 그날로부터 정확히 7년이 지났네요. 서진도 미소 지었다. 네. 7년 전 비 오는 날, 당신이 제 차를 고쳐준 날이요. 그들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7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서울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그날 제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민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저는 여전히 그 작은 수리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겠죠. 하지만 당신은 결국 다른 누군가를 찾아냈을 거예요. 당신은 항상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우 씨예요. 당신의 진심과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민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7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어색했다. 서진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서진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니까요.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민우에게 건넸다. 이건 새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 소외된 지역에 저비용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예요. 당신이 리더가 되어 주었으면 해요. 민우는 서류를 받아들며 감동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소연이와 저녁을 먹으며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연이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 하고 싶어요. 민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소연아, 네가 매일 보여주는 친절과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따뜻했다. 7년 전 그날의 비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듯 오늘의 비도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세상은 작은 친절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모여 더 큰,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민우는 서류를 손에 꼭 쥔 채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 빗방울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모든 선택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날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타이어를 바꿔주던 모습, 그저 지나치지 않고 손을 내밀었던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다. 전 세계 소외 지역 저비용 교통수단 보급 프로젝트. 팀 리더 김민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주고 삶의 기회를 넓히는 일이었다. 아빠, 나도 보고 싶어. 소연이가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민우는 딸에게 다정히 설명했다. 이건 아빠가 앞으로 할 일이야. 멀리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저렴하고 튼튼한 탈것을 만들어 주는 거야. 소연이는 감탄하듯 눈을 반짝였다. 와, 멋있다. 아빠 진짜 영웅 같아. 민우는 부끄러우면서도 웃음이 났다. 아빠는 그냥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야. 며칠 뒤, 민우는 회사 회의실에서 새 프로젝트 팀원들과 첫 미팅을 가졌다. 프로젝트의 비전을 설명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눴다. 처음엔 다들 긴장했지만 민우의 솔직하고 따뜻한 설명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우리 프로젝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나눠 봅시다. 팀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민우 이사님, 저 사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좀 두렵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는 건 처음이에요. 하지만 같이 배우면 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 돼요. 그게 팀이니까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가 누군가 먼저 박수를 쳤다. 이내 모든 팀원이 박수를 보냈다. 그날 이후 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날 밤 민우는 서진과 통화했다. 팀원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들 낯설어하고 긴장하는 게 느껴져요.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누구나 새로운 일은 무섭거든요. 민우 씨가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도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서진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무서운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감이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민우 씨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사람이라는 걸 난 알아요. 민우는 미소 지었다. 서진과의 이런 대화가 늘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상사이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주는 동료이자 친구였다.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팀원들은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민우는 그 아이디어들을 연결하고 다듬어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늘 팀원들에게 물었다. 이건 네가 생각하기에 진짜 필요한 거야. 네 가족이 탄다고 생각해봐. 정말 안전하고 편리할까? 팀원들은 그런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더 나은 해법을 찾아냈다. 점차 팀은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게 되었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변해갔다. 몇 달 후 1차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다. 단순하고 튼튼하며 유지비가 적게 드는 저비용 전기차였다. 모든 팀원이 함께 축하의 박수를 쳤다. 민우는 팀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이건 여러분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걸 기다릴 사람들을 위해 우리 더 나아집시다. 회사 내에서도 이 프로젝트는 화제가 되었다. 타 부서에서 지원을 자청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언론에서도 혁신적이라고 주목했다. 어느 날 서진이 민우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요. 이 프로젝트 본사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축하하긴 이릅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서진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민우 씨, 요즘 힘들지 않아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힘들어요. 책임이 크니까요. 그런데도 좋아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어요. 서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잔잔히 웃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민우 씨.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민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가 말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지 서진의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맞을 것 같았다. 고마워요, 서진 씨. 그리고 항상 내 옆에서 이렇게 있어줘서. 서진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도 고마워요. 민우 씨가 있어줘서. 그들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이미 깊이 이어져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에 돌아와 소연이 방을 살짝 열어보았다. 소연이는 책을 읽다가 잠이 든 듯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오던 민우는 문틈으로 작은 스탠드 불빛에 비친 딸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야지.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회의실 칠판 앞에서 프로젝트 일정을 다시 점검했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촘촘했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다. 하지만 그는 초조하기보다 차분했다. 팀원들 각자의 강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손을 더럽히며 함께할 각오가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팀원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민우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재미있게 일해봅시다. 누군가는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민우는 판서를 하며 말했다. 오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차 프로토타입의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하기. 둘째,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팀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이사님, 어제 테스트에서 브레이크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지적이에요. 다른 의견도 주세요. 또 다른 팀원이 말했다. 배터리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나옵니다. 목표 단가를 넘을 수도 있어요. 민우는 한 장 한 장 문제를 적어가며 말했다. 좋습니다. 문제를 다 드러내야 해결할 수 있어요. 숨기지 말고 다 꺼내봅시다. 그는 팀원들이 말을 끝까지 듣고 메모하고 다시 질문했다.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기도 했다. 회의는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결국 칠판에는 수십 개의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가 빼곡히 적혔다. 민우는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으면 해결도 못하죠. 회의가 끝나자 팀원들이 다소 지친 얼굴로 나갔다. 하지만 묘하게 표정이 가벼워졌다. 민우는 혼자 회의실을 정리하며 칠판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게 내일이다.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돕는 것. 며칠 후 팀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만든 2차 프로토타입이 나왔다.
민우는 현장에서 직접 시운전을 했다. 브레이크가 훨씬 부드러워졌다. 배터리도 모듈을 변경해 비용을 15%나 줄였다. 테스트를 지켜보던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합니다. 민우는 손에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웃었다. 훌륭하긴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잘 가고 있어요. 그날 밤 서진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테스트 결과 들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민우는 피곤한 목소리였지만 기분 좋게 대답했다. 팀원들이 다 한 거예요. 나는 그냥 옆에서 쪼아댄 것뿐이에요. 서진이 조용히 웃었다. 민우 씨다운 대답이네요. 하지만 다 알아요. 민우 씨가 있었으니까 다들 포기하지 않고 버틴 거예요. 민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팀원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디어가 막히면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좌절할 때 함께 앉아 방법을 찾았다. 그게 그의 일이었다. 서진 씨, 네, 고마워요. 왜요?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게 해줘서. 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우 씨가 있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몇 주 후, 회사의 임원회의에서 이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었다. 서진이 직접 발표를 맡았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재능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이동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임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한 중역이 서진을 불렀다. 윤 이사, 정말 좋은 취지야. 하지만 이게 돈이 될까? 회사는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잖아.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맞습니다. 회사는 비영리가 아니죠. 하지만 회사가 크다는 건 책임도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비용 교통수단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선점할 수 있습니다. 중역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해봐.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 밤 서진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큰 산 하나 넘겼어요. 민우가 웃었다. 중역들 설득하기 힘들었죠. 예상했던 만큼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민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팀이 잘 해낼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 팀을 이끌 거라는 것도. 민우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소연이가 자는 방 앞에 서서 살짝 문을 열어보았다. 딸아이는 꿈나라에서 살짝 웃고 있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 아이가 살 세상은 더 나아야 해. 그 다음 날 팀은 마지막 디자인을 확정짓기 위해 다시 모였다. 회의실 벽에는 수많은 도면과 아이디어 스케치가 붙어 있었다. 민우는 가운데 서서 모두를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 오늘 결정을 내립시다. 이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제품입니다. 우리 이름이 달릴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만듭시다. 팀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는 또 길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누구도 지치지 않았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냈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에 민우가 말했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제 실행합시다. 박수가 터졌다. 민우는 웃었다. 그의 눈가도 살짝 젖어 있었다. 며칠 뒤 마지막 설계 도면이 본사에 보고되었다. 서진은 그 도면을 임원진 앞에서 설명했다. 우리가 제안하는 이 저비용 전기차는 단순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정비가 쉽고 부품 호환성이 높으며 배터리 교체가 간편합니다. 이건 기술의 축소가 아니라 본질을 남긴 결과입니다. 임원 중 누군가가 물었다. 이 가격으로 실제로 팔 수 있을까요?
서진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예상 원가,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부품 조달 루트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우도 회의에 참석해 있었다. 그는 팀 리더로서 서진 옆에서 추가 설명을 보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지비입니다. 저소득층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라면 유지비도 쌓아야 합니다. 엔진 대신 단순 모터 구조, 교체형 배터리, 최소한 전자장치 올 비용을 낮춥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긴장되었지만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진심을 담아 전했다. 그가 말할 때는 늘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진정성을 느끼게 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진과 민우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탓했다. 서진이 미소 지었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 너무 떨렸어요. 서진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다들 당신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말할 때는 다들 집중하잖아요. 민우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런가요, 그럼요. 당신은 무게를 느끼게 하거든요. 말 하나하나가 진짜니까. 그날 밤 민우는 소연이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소연이가 물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민우는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들을 설득했어. 설득 뭐야? 그게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이해하게 하는 거.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려워. 민우는 웃었다. 응, 아주 많이.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거야. 소연이는 포크를 내려놓고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빠, 나중에 나도 사람들 설득할 수 있을까? 민우는 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럼 너는 더 잘할 거야. 아빠보다 훨씬. 소연이는 웃었다. 약속했어. 응, 약속. 며칠 후 회사에서 프로젝트 최종 승인이 났다. 본사에서는 새로운 공장을 지정하고 시제품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 민우는 매일같이 공장 엔지니어들과 통화했다. 도면을 수정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다. 어느 날 밤 서진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도 회사예요. 민우는 모니터 불빛에 비친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네, 배터리 고정 브레이킷 설계 때문에. 서진이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아침에 하세요. 좀 쉬세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일 아침에 할 거 지금 하면 더 좋잖아요. 서진이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당신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도 없으니까. 민우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리고 화면을 끄고 다시 설계 프로그램을 열었다. 내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도 없다. 그 말이 그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그 주말 민우는 오랜만에 소연이와 공원에 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소연이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민우는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소연아, 요즘 학교는 어때 좋아? 친구도 많아. 힘든 건 없어. 소연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힘든 거 있어도 그냥 말하면 되잖아. 민우는 딸의 말에 잠시 멍해졌다. 그렇구나. 그냥 말하면 되는 거구나. 그는 자신도 팀원들에게 더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문제를 숨기지 않게, 서로 다독이게, 서로 기대게.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소연이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이 차 만들면 꼭 탈 거야. 민우가 웃었다. 우리 차응 아빠가 만든 차야. 난 제일 먼저 탈 거야. 민우는 딸을 꼭 안았다. 좋아. 너는 내 첫 번째 손님이야. 프로젝트는 마침내 시제품 1호를 완성했다. 언론 발표의 날짜가 잡혔다. 민우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결과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붙을 거예요. 누군가가 울먹였다. 이사님, 고마워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더 고마워요. 나랑 같이 해줘서. 발표회 날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서진이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 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먼 세상과 만날 기회. 그리고 그녀는 민우를 무대 위로 불렀다. 민우는 잠시 주춤했다. 서진이 웃으며 손짓했다. 같이 설명해야죠. 민우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다. 그는 서진과 눈을 맞췄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저는 자전거를 고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고치면 되니까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고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되었다. 이윽고 커다란 환호가 터졌다. 민우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민우도 웃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발표회가 끝난 뒤 민우는 무대 뒤편에서 서진과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물병을 나눠 마셨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민우는 머리를 긁적였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마이크 잡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서진이 웃었다. 그 떨림이 당신을 진짜로 보이게 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거짓말 안 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민우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진짜로 만들어서 팔고 보내야죠. 사람들이 실제로 타게. 민우는 손에 남은 물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난 확신해요. 당신이 있으니까. 민우는 그 말을 들으며 살짝 고개를 떨궜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회사 내부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다. 샴페인이 터지고 팀원들이 서로 포옹했다. 민우는 한켠에서 잔을 들고 팀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다. 이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러자 그 팀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사님이 우리를 믿어줘서예요. 민우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믿읍시다. 서로를. 파티가 끝난 후 민우는 늦은 밤 홀로 회사 복도를 걸었다. 불 꺼진 연구실 창 너머로 자신이 만든 시제품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걸 한참 바라봤다.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웃음이 나왔다.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도 몰랐고. 그는 천천히 손을 올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는 더 이상 자전거 수리공만이 아니었다. 한 팀을 이끄는 연구개발자였다. 그리고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소연이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책을 품에 안고 있었다. 민우는 살금살금 다가가 책을 빼고 딸을 안아 방으로 데려갔다. 소연이는 자면서 작게 웅걸거렸다. 아빠. 민우는 속삭였다. 응, 아빠야. 아빠 왔어. 그는 딸을 이불 속에 눕히고 이마를 살짝 쓰다듬었다. 소연아, 네가 있어서 아빠가 할 수 있었어. 민우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 불을 끄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이 끝났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다. 그리고 내일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다음 날 서진이 민우를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긴장된 얼굴이었다. 민우 씨, 오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무슨 일이죠?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말을 꺼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해외에도 확대하고 싶다고. 민우는 눈을 크게 떴다. 해외 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그쪽 파트너와 협력해서 생산과 유통을 준비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잖아요.
민우는 서진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다. 그는 작게 웃었다. 좋아요. 같이 해봐요. 서진도 살짝 웃었다. 그래요. 같이. 그날 회의실, 민우는 팀원들 앞에서 해외 진출 계획을 설명했다. 이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낸 차를 누가 탈지, 어떻게 쓸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고쳐주고 와야 해요. 팀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물었다. 이사님, 저희가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건가요? 민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필요하면 다녀올 겁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니까 우리가 책임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왔다. 이사님, 사실 좀 무서워요. 민우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도 무서워. 그러니까 같이 가자. 젊은 엔지니어는 눈을 빛냈다. 네, 같이 가겠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서진과 단둘이 앉아 있었다. 회사 옥상, 밤바람이 살짝 불었다. 서진이 커피를 건네주며 말했다. 민우 씨는 정말 변했어요. 민우는 커피를 받아들고 웃었다. 좋은 쪽으로요. 서진도 웃었다. 응, 아주 많이. 민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나 사실 그대로예요. 그날 비 맞으면서 타이어 바꿔주던 거랑 똑같아요. 누군가가 필요하면 그냥 돕는 거. 서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게 민우 씨니까. 두 사람은 말을 멈추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서로에게 기댄 채. 마치 이 모든 여정이 다 그날 비 오는 골목에서 시작된 걸 기억하는 듯이. 몇 달 뒤 민우와 팀원들은 실제로 해외 현지 공장과 시장을 방문했다. 먼지 나는 도로를 달리고 작은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었다. 현지 기술자들에게 정비법을 가르치고 부품 공급 체계를 설계했다. 어린아이들이 차를 신기하게 만지고 노인들이 타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 대신 눈으로, 마음으로 기억했다. 이게 우리가 한 일이다. 어느 날 저녁,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해가 지고 있었다. 팀원들과 함께 앉아 땀에 절은 셔츠를 말리며 민우가 말했다. 우리가 만든 차, 저기 아이들이 타고 다니네.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날려보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회사는 해외 진출 보고회를 열었다. 서진이 발표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시장을 넓힌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었고 더 큰 책임을 배웠습니다. 기술을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민우를 바라봤다. 이 모든 과정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하게, 누구보다 집요하게, 끝까지 함께한 사람. 서진은 민우를 무대 위로 불렀다. 민우는 주저했다. 그러자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함께 무대에 섰다. 민우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많은 직원들이, 파트너들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자전거 수리공이었습니다. 매일 먹고 살기 바빴고 솔직히 미래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민우는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은 눈을 맞추며 살짝 웃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차는 기술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서로를 돕겠다는 약속. 함께 더 나은 길로 가겠다는 약속. 발표회장은 조용했다. 그리고 이내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그날 비가 오던 골목에서 시작됐다. 타이어를 바꿔주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날 저녁 민우는 집에 돌아와 소연이와 마주 앉았다. 소연이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빠를 바라보는 눈은 예전과 똑같았다. 아빠, 오늘 발표 잘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박수 쳐줬어. 소연이는 웃었다. 역시 내 아빠야. 민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거야. 응. 나도 그럴 거야. 아빠처럼.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오늘도 환했다.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을 비추듯 따스하게 빛났다. 세상은 작은 친절로 연결된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 연결이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는 소연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늘 내 편이야. 언제나. 소연이는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다. 누군가 곤란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우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고치면 되니까요.